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다시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는 중 주최국 총리와 자신의 안보 보좌관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북한은 존 볼튼 보좌관을 정도 이하의 전쟁 광신자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은 중국, 북한, 이란 핵 이슈와 연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늘 말이 다르지만 오늘 현재로서는 적어도 일본의 총선 이후에 최종 협상을 할 것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윗의 힘이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소통의 기구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서부는 심각한 홍수를 받아들이는 형편이 됐습니다. 현대의 경제 발전은 인구 숫자와 관련이 깊고 미국 인구 증가는 이민자에게서만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센서스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 선거 결과는 극우 정치 정당이 힘을 얻었지만 반대로 극좌와 그린당도 의석을 많이 늘렸습니다. 중도 성향만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미국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마두로 대통령과 미국이 지지해온 과이도 자칭 대통령의 대표들이 대치를 끝내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만은 메모리얼 데이 뉴스는 잠깐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지난주 한 주일 동안 휴가였었고 정찬임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프레쉬 에어를 일주일 동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참전용사 전체에 대해서 그 미국의 나라의 그 안전을 지킨 그 모든 군인들, 전직, 전부 생각하는 그런 그 연휴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분열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뒤네요. 1868년도에 어떤 그 미망인이 그 남편의 무덤에 꽃을 이렇게 가져다 두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하는 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남과 북이 그 대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몰 그룹의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화합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다 그 예전의 일이에요. 1800년대 일이니까요. 1866년도에 오늘 한인들도 많이 그 참여를 합니다마는 퍼레이드를 시작을 해서 숨진 그 병사들의 무덤에 이렇게 꽃을 놓고 그쪽까지 가고, 린든 그 존슨 대통령이 196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통령이 좀 전에 항상 미국의 거의가 아니라 항상 그 대통령들이 해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는 약간의 그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이제 이름 없는 그 병사의 무덤에 꽃을 이렇게 이럴 때는 헌화라는 말이 적합하죠. 꽃을 드리는 거죠. 그 무덤 앞에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은 나흘 동안이나 그 일본을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잘 그 기획을 해서,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왕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외국 대통령이 되고 또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뀐 그 5월 달이었잖아요. 일본 왕을 만난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무역과 그 밖의 얘기는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북한 관련 이슈를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난 주말인 토요일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UN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해피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트윗에서도 보다 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가서도 여러 가지 그 전통을 깨는데 이번에도 두 나라 그 정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일본 사람이 question은 없다고 please, no question ple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미국 기자를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의 문제가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북한에 관한 그 이슈였습니다. And for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last 2 years on the bottom, it had 0 and 0. So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s going, and intelligent people agree with me. 네, 정보국에서도 본인의 생각과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 같진 않고요. 하는 것 같진 않고가 아니라 동의를 하진 않고요. 전혀 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반대의 입장을 미국 정보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핵실험이 있었느냐. 지금은 0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단히 해피하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트윗하는 것에 대해서도 트윗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그 최어맨 김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돼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some small weapons 몇몇 작은 무기들을 fired off 발사했는데 그것이 일부 내 people, my people에게는 그 불편하다는 거죠. disrupt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데 but not me. 나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나는 최어맨 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 볼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냥 트윗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트윗입니다만은 트윗 전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으로도 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본인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뭐 이것도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뭐 새롭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장소가 일본이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좀 뭐라고 할까요?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이 얼마 전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UN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오늘 아침에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요. 잠시 좀 들어보실까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His point of view over the outlook of leaders like Abe and his own advisors like John Bolton. This isn't the only realm where President Trump is siding with Kim Jong-un. Let's not forget that last week.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보좌관과 일본 총리, 호스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한 그 사람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side by 김정은이라고 하죠.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북한이 발사했던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히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도 만나고 또 미군 기지도 방문하고 하는데 일본의 미군 기지가 한국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일본을 향해서 발사할 수도 있는 미사일이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란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북한이 테스트를 지난 2년 동안 안 했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계속 핵물질을 생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훨씬 북한의 핵 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을 해야지 되고 이게 이제 그 뭐 데이빗 생어라든가요. 그 뉴욕타임스의 외교 전문가 그리고 이제 또 뭐 CNN의 누구죠? 그 산체스 퍼스트 네임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 특파원이 얘기를 하는 그런 점이 보리스 산체스죠. 그런 점이기도 하는데 이란은 핵협상을 한 뒤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도 미국이 이런저런 구실을 내서 이란을 압박을 하는데 북한에는 지나친 그 편애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 조 바이든이 로우 IQ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북한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내가 그 북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나도 probably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agree with 북한이라고도 얘기를 Well, 했습니다. Kim Jong-un made a statement that Joe Biden is a low IQ individual. He probably is, based on his record. I think I agree with him on that. 네, I think I agree with on them 이라고 probably 안 했군요. I think I agree with on tha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북한, 세계에서는 북한이 독재국가로 보는데 독재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미국인에 대해서 미국인도 이제 보통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 보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이네. 지난번에 왜 나경원 그 대표가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그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을 해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이네.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조금 들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될 점은 바로 이 점이라고 잡지 그 애틀란틱의 편집인인 론 브라운스타인 씨가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이 핵 문제에 대해서 딜을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his 거죠. desire to have a deal, his belief, his argument that he alone can fix it, that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is allowing him to make breakthroughs that no other president could, how that shifts the leverage to North Korea.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좋은 관계로 풀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렛대 같은 것은 점점 그 약해진다 하는 것이 애틀란틱이 굉장히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포럼도 열고 하잖아요. 그 애틀란틱의 그 시니어 편집인인 론 그 브라운스타인 씨가 내린 결론인데 북한은요, 또다시, 이게 처음이 아니라 27일자입니다. 평양의 그 조선중앙통신이, 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궤변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믿을 수 있어. 김정은이 미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인 전 조 바이든 그 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아.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란에 대한 그 핵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IQ가 낮다. 지금 그 이란과의 핵협상을 깨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도 지난주와는 다른 말을 또 아베 신조와 연관해서 이란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건 또 무역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지렛대가 점점 미국이 그 갖고 있는 것이 약해진다는 것은 북한의 요즘 행동을 보면 아는데 북한이 오늘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추가 협상은 없다. 태도를 바꿀 때에만 우리가 핵 문제에 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존 볼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가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걸고 든 것과 관련하여 이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다. 볼튼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 그 볼튼이 죄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주권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 무도한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 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 우리의 군사훈련이 그 누구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의 위험을 준 행동도 아닌데 남의 집 일을 놓고 주제넘게 이렇다 저렇다 하며 한사코 결의 위반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볼튼은 확실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 볼튼은 제 입으로 말한 바와 같이 1994년 조미 기본 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 노릇을 하고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 타격, 제도 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 광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오늘 미국 언론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튼은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수십 년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해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 조약을 파기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소련과의 조약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와의. 최근에는 중동과 남아프리카에서 베네수엘라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함으로써 호전광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볼튼을 가리켜 동남아시아에서의 논판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군사복무도 기피한 주제에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치 않다. 볼튼이 예일대학교 다닐 때 트럼프 힐러리 다 같이 다녔어요. 그때. 그 전쟁은 해야 된다. 베트남과 전쟁은 해야지 된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본인은 그 베트남의 논판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하면서 안 나갔잖아요. 내가 바보냐 하면서 그걸 얘기한 거죠. 결국 볼튼은 안보 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 글쎄요. 대통령이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나서 존 볼튼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그 전의 발언인지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읽었던 읽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미국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볼튼의 입김이 어떤 때는 폼페오의 입김이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아직도 회담을 하고 싶고 그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해외에 나가서도요, 국내에 대해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트윗하기 바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북한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트윗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과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정치, 세계의 큰 의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보도입니다. 물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자체 조사한 게 아니고요. 다른 전문적인 기구가 조사를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소통을 하고 트윗으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줄어드느냐 하면은 2017년도 그 11월 달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1년은 조금 안 됐을 때네요. 그때는 그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리트윗을 한다던가 트럼프 대통령 트윗한 것 가운데 그런 것이 0.55%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좀 그 줄어들었고요. 아니네요. 이게 지금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그 날짜가 아니라 뭐죠? 연도를 잘못했네요. 2016년 노벰버가 되겠네요. 선거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리트윗하거나 좋아요 누른 사람이 그 트윗에 대해서 0.55% 그런데 2017년 6월 취임하고 한 6개월 뒤에는 0.32%로 내려갔고 지금은 0.16%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팔로워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팔로워 같은 것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284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 하루에 10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6개월 맞이할 그 즈음까지는 첫 번째 6개월까지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이 10번 했는데 오히려 그 인터랙션 레이트 좋아요나 리트윗을 하는 레이트는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리트윗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그 페이크 뉴스 하면서 본인이 워낙에 그 프로레슬링 좋아하잖아요. 뭐 관여도 했었고 그래서 프로레슬러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장의 부인을 스몰 비즈니스국의 국장으로도 뒀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페인에 그 와이프가 전 스몰 비즈니스국의 국장이 경험 전혀 없으면서 스몰 비즈니스 국장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정도로 레슬링 좋아하는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레슬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CNN 페이크 뉴스다 하면서 프로레슬러가 막 사람을 짓밟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발 밑창에 CNN이 써 있던가요? 아무튼 CNN의 기자를 CNN이라고 써있는 CNN을 짓밟은 그 트윗을 가장 사람들이 리트윗을 많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누군가의 것을 아마 리트윗한 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관한 그 트윗을 한 것을 사람들이 리트윗을 많이 한 것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김정은은 왜 나를 늙은 뭐 노망난 늙은이라고 모욕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김정은을 가리켜서 뭐 땅딸이 뚱보라고 안 하는데 never call him short and fat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Oh well 하면서 내가 그와 친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so hard to be his friend. I tr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이제 2017년 11월 11일에 트윗한 건데 리트윗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회담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담하기 전에요. 그 지난해 1월 달에 그 핵 버튼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버튼이 더 크고 강하다. 작동도 잘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리트윗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런 그 소통 또 효율적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 도구 같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크라우드 탱글이라는 매체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것으로 좀 전에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 트위터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지금 차이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좀 이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CNN을 밟고 김정은에게 협박하고 이런 것만 리트윗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것은 이제 그 전에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었잖아요. 백악관 뭐 카드 같은 데도 심지어 공화당인 부시의 카드에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만 해도 사람들이 리트윗 많이 하고 굿모닝이라고만 한다던가 have a great day라고 얘기하는 것도 리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또 열심히 트윗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오늘 뭐 미국 날짜로 치면은 지금 일본에 있으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김정은을 볼튼이나 아베 신조의 말과는 달리 믿는다. 사람들 뭐 신경 쓰겠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자 뉴욕 유니버시티의 정치학과 교수인 이안 브레머 이 교수가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약간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에서 김정은이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 더 좋은 대통령 더 스마트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로우 IQ라고 조 바이든에게 얘기한 것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교수는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건 그럴듯한 인용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일본에서 반박을 하면서 이거 페이크 트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 나는 정말 터무니없는 인용이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서 사람들을 요즘에 가만 보면은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아무 것이나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페이크 뉴스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바꿔야지 된다. 그리고 뭐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 아주 완전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트윗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을 바꾸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주마다 연방마다 법이 달라서 어떠한 것은 연방법으로 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다카 오바마 시대에 썼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연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주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지난 목요일에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준 겁니다. 법무장관은 법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최고의 책임자인데 법무장관에게 정보에 관한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을 굉장히 믿는다는 뜻도 되고 더군다나 윌리엄 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윌리엄 바가 2016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떠한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관계자들을 스파잉했다 하는 것을 또 윌리엄 바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한 정보를 이 법무장관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물론 정보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정보를 받고도 안 했다는 책임 회피에 걸릴 수도 있어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외교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선거 자료를 공유를 하고 등등 이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호주 정부도 미국에 경고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강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한둘 정도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그래 다 공개를 해 하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법무장관이 공개를 하게 됐고
그 법무장관은 스파잉 했었다라고 얘기를 의회 청문회에서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는요.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 다니엘 코츠보다도 법무장관을 더 믿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무장관이 지금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국가정보국도 그렇고 모든 그 정보에 관한 것을 총체적인 것을 연방 법무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된 경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미 스파잉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딱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왔고 그 산업화 시대에서 굴뚝 산업이 다 해서 미국 돈 많이 벌고 지금 이제 열심히 중국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지금은 테크놀로지와 정보 전쟁이잖아요. 이 정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은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과 미국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미국이 조금 앞서가고 어떤 부분은 영국이 조금 앞서가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음모와 함께 가짜 뉴스도 퍼뜨리는 것과 함께 정보가 조금 센 나라고 한데 이 미국이 그동안 강했던 정보가 지금 하나 두 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17개에서 20개 정도의 그 정보국이 있는데 그 정보국을 약하게 하는 거다. 모든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줘버리면 지금 이런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과의 관계 이게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을 지금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야비할 정도로 굴종적이야, 굽신거려 했는데 아베 신조로서는 물론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에 유리해서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중국과도 만나고 미국과도 만나고 이게 균형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건이 또 받쳐주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함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새로 일본의 왕이 바뀐 뒤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수모 하면은 일본의 전통이고 문화잖아요. 미국 대통령만, 트럼프 대통령만 이 수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매년 수모 팬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수모 대회에 가서 관람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도 많이 배려를 했고 또 저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제가 한 번 본 곳은 킬러 힐을 신지 않았다. 킬러 힐을 신을 수 있는 바닥도 아니긴 했지만요.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 대한 어떤 배려, 예의 같은 것을 표시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와이프와 함께 서 있었을 때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 킬러 힐을 안 신은 건 처음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킬러 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플랫한 슈즈를 신었던가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여러 배려. 왜냐하면 또 이 수모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쿠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담이 쿠션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고 봐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서 등받이가 있게 암체어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쿠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자부동인 거죠. 자부동 대신에 이렇게 쿠션 의자를 만들어서 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60파운드짜리 트럼프래요. 트럼프가 아니라 트로피를 수모 선수가 25살인가 하잖아요. 혼자 못 들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들었어야지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은 아주 처음이고 해서 아베 신조로서는 우리의 문화에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오게 했다 하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 수모 레슬링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로 great했다. Really great이라고 했어요. Thank you so very much라고 했고 뭐 햄버거도 먹었지만 골프도 치고 또 일본 식당 스시 식당에 가서 또 스시도 먹고 했어요. 그리고 수모 경기 본 것은 한 11,500명이 들어있는 곳에서 그 수모 레슬링 그 챔피언십을 봤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무역 그 협상이 어쩌면 이 7월 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선거를 치러야지 되잖아요. 그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마무리를 지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트윗하는데 일본이 이 무역 장벽을 없애야지 된다. 미국과 미국 회사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그 무역 그 불균형이 심하다. 그것도 many years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이 아주 그 큰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그 말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이제 곧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올 텐데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선거 치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일본이라고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이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니까 오바마 때 오바마와 그렇게 그 친한 듯 가까이 한 듯 아주 그 유난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러다가 당선되자마자 뭐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트럼프 타워로 버선도 신지 못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진핑과도 딱 만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일본과도 무역전쟁을 하고 중국과도 무역전쟁을 하고 동시에 다 심각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시진핑과 또 딱 만나서 뭔가 또 하겠다고 하면서 뭐 영토 분쟁 그 영해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잠해지고 해요. 그 카드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이 카드. 여전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회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 겁니다. 이란 카드도 있는 거예요. 이란 카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미국과 그 이란과의 핵 협상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전쟁 원치는 않습니다. 돈 쓰는 거 싫어해요. 어느 나라하고도.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전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변 국가도 원치 않는데 글쎄요. 이스라엘 정도는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도 겉으로는 원치 않는다고 하고 해서 이란과 일본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이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과 친한 것을 아는데 뭔가 그 좋은 그 릴레이션십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미 어떤 대화를 두 나라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거든요. Thank you. No question, please. No question, 노 please. 퀘스천이 여기서 나왔군요. 그런데도 제프 질문하라고 한 것 북한에 관한 게 아니었군요. 앞서 전해드렸었던. Well, I know that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The Prime Minister's already spoken to me about that, and I do believe that Iran would like to talk, and if they'd like to talk, we'd like to talk. And we'll see what. 사실은 이 점도 제가 휴가 갈 때하고 휴가 갔다 온 뒤에 달라졌네요. 제가 휴가 가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싸울 준비가 마치 돼 있는 것처럼 이란이 원한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사이에 이란도 싸우는 걸 원치 않고 우리도 싸우는 걸 원치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더 구체적으로는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그 농산물 시장, 농업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충성적인 유권자인데 어렵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보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간에 이런 보조 원치 않는다. 장기간에 아니 14억 인구의 시장만큼 더 좋은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중국에 팔지 못할 때 일본으로 파는 또 다른 시장 개척 같은 것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어떠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 내용 전해드리자면 미국이 뭐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그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경제가 좋을 때는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다가 경제가 나쁘면 출산율이 나빠지고 요즘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일자리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보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그렇게 할 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미국이 그 인구 성장률이 낮아지잖아요. 결국은 지금 인구 센서스의 조사 결과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인구가 늘어나야지 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미국의 그 GDP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세계에서 힘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민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 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5월 말인데 춥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서부에 홍수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잖아요. 또 숨진 사람도 뭐 미주리, 아이오와 오클라호마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참꾸만 그 새로워지고 더 심해지는 홍수 이런 것을 토네이도로 인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알칸소도 그렇고 여러 그 중서부 미국 주들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럽연합 선거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국수주의자 또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많이 속한 당, 극우 또 이민자 싫어하고 그런 당들이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에서 전부요. 그런데 동시에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린당이라든가 극좌도 굉장히 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극우와 극좌가 힘을 받는 사이에 빠져나간 쪽은 중도밖에 없는 거예요. 중도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럽 연합이 지금 보면은 그린 그룹이요. 그런 그룹이 전에는 의석이 52석에서 지금 70석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무슨 좀 더 리버럴한 그런 당이 69석에서 101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가 그 유럽연합이 751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극우와 극좌가 그렇다. 결국은 중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극우로 돈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이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를 그 일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요.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리고 후안 과이도 미국이 내세우려고 했던 이 양측의 대표들이 이번 주네요. 만나네요. 지난주에 임시 회담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국이 지지한 그 과이도가 막 거부하다가 결국은 뭐 미국이 하라니까 하는 수밖에 없죠. 해서 노르웨이의 중재로 글쎄요. 마두로가 물러날지 물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